네, 2023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2020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동재 기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사건.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를 했던 KBS의 두 기자가 자기네 유튜브에다가 이동재 기자한테 사과한다. 허위 보도는 자기네가 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KBS가 허위 보도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MBC입니다. 저는 이동재 기자 사건이 났을 때부터 이 사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언론이 꾸미는구나 라는 걸 바로 간파를 하고 제 이정훈 TV에서 별도로 이동재 사건을 뽑아서 챕터를 운영해 왔었죠. 이제 그 결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재 기자가 채널A에 상당히 민원하는 기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친구랑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Value Invest Korea VIK라 그랬죠. 하는 그걸 운영하던 이철이라는 사람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많이 벌려면 그 기업이 잘 돼야 되죠. 신라젠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바이오 회사가에 투자를 한 모양인데 그 신라젠이 잘 되려면은 잘 되는 걸 알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가 거기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받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잘 될 거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아니 이거 뭐 유시민 씨가 거기 가서 강연한 거는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서를 수감되어 있던 이철 씨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철 씨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가 이거를 MBC에 주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커지게 되죠. 그리고 협박의 배후에는 이동재 기자 뒤에 한동훈이 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처음 잡혔을 때 기자들이 이런 거 보낼 수 있지 라는 판단을 했고 이게 협박이야? 기자 질의서도 못 보내? 그리고 이거를 그 MBC가 보도할 때부터 이거는 진짜 이 자들이 MBC 기자들이 검찰과 짜고 검언 유착을 하는구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KBS까지 가담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몰아세웠죠. 결국은 채널A에서는 이동재 기자를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있던 회사가 동아일보였기 때문에 바로 자매회사인 채널A를 참 비난하기 힘들었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지. 물론 채널A 측도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설명한 거 보게 되면은 이 사실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보고의 의무 같은 거 안 했다는 건데 글쎄 보고의 의무 기자가 취재할 때 자기도 나중에 보고는 기사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기자하면서 이 보고 때문에 많이 부닥쳤는데 동아일보 시절에 그겁니다. 내가 무슨 취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움직이면은 제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좀 예민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뭘 하는지 보고를 하래서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길래 나도 모릅니다. 그럼 왜 모르냐 그래. 나도 취재를 하고 있다. 뭔지 좀 알아보고 있다. 나중에 내 기사가 나오면 허위라고 판단하면 기사를 빼라, 잘라라. 근데 중간 단계는 나도 모르겠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안 믿어주는 사람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저쪽 상대방들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누구한테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짓들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보고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몇 년 동안 몇 달도 혼자 취재하다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래도 막죠. 네. 아마 이동재 기자도 법조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권력의 실세인 유시민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원래 신동아 부록으로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막혀버렸죠. 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단행본으로 냈던 겁니다. 결국은 친문 세력한테 소송도 당하고 뭐 욕은 욕대로 먹고 저도 불이익을 보고 근데 그러면서 가는 게 기자들이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동재 기자는 좀 더 커닝하지 못했고 저는 좀 경력이 있어서 이리저리 빠져나와서 이렇게 뭐 해고를 안 당했지만
차라리 저런 기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그때 그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뭐뭐뭐 갖고 오라 그럴 때 안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의 그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회사 간부가 갖다가 검찰에 줬죠. 그건 참 제가 보기엔 좀 치사한 짓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채널A가 지금 이제 한상혁 씨가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조선 재인가를 안 주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했다. 지금 터져나와서 시끄럽잖아요. 채널A도 항상 이 문재인 정권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재인가를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기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꽤 있었죠. 어쨌든 이동재 기자는 그렇게 해서 해임이 해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긴 소송을 거쳐갖고 다 무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가 이제 이동재 기자를 몰아붙였던 그 당사자인 기자들이 잘못했다, 허위 보도였다고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보도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한동훈 씨는 해고를 안 당했기 때문에 좌천을 당하고 버티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일약 법무부 장관이 돼서 지금 이 정부의 아주 가장 핵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재 기자는 저는 뭐 지금 이 친구랑 통화도 안 되고 전화번호는 갖고 있는데 본인이 피해식 때문인지 바꿨는지 뭐 통화는 안 됩니다. 우리 채널A 노조에서도 몇 번 구해주려고 하다가 회사 입장 때문인지 멈춰버린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안타까워요. 이제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보면 기자정신을 투철한 사람이고 그때 권력기관들, 이 문재인 유들의 비리를 캐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돈을 만들었던 세력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은 거죠. 저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때 이 세력들이 북풍이란 거를 갖고 집권을 했었어요. 이해창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해창 세력들이 북풍을 일으켜서 이해창 당선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걸 터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북풍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걸 제가 간파를 하고 그게 뭔가 하면 최인수라고 하는 이북 사람을 그 당시 국가정보원이 납치해 옵니다. 납치해가지고 니들이 그 당시 지금 국힘당 전신이죠. 이해창 세력하고 터한 걸 불어라 그랬더니 잘못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감시를 등한히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감시 등한히 하니까 서울 대한민국 모처에 안가에 있다가 밤에 도망을 칩니다. 지리를 잘 모르는데 중국에서 오래 지났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 친구가 아는 거는 중국에서 가장 큰 방송은 중앙방송, 그게 CCTV잖아요. 그 중앙방송을 가자 그럽니다. 그 중앙방송을 택시기사가 뭔지 잘 못 알아듣고 우리는 그 KBS라 그러는데 그게 한국중앙방송인데 그러니까 거기 갔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KBS가 밤에 새벽에 가니까 그 넓은데 뭐 수위가 문 열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기를 그럼 중앙신문은 없냐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있다 라고 해서 중앙일보에 가지요. 중앙일보에 갔더니 중앙일보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방송사에 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비 보는 아저씨가 뭐 일단은 뭐 차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고 기자들이 지금 다 퇴근해서 없다라고 해서 기다리라 그랬고 그래서 밤에 새벽에 기다리다가 중앙일보의 유명한 북한 담당 기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상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국정원이 잘못 데리고 와서 조사하다가 놓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알려주니까 국정원에서 얘를 데려갔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 보낸 다음에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중앙일보 기자도 만나 취재하고 다 취재하고 이거를 제가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국가정보원한테 제가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고 간부한테 얘기했죠. 근데 그분은 사실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어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때 얼마나 당했는지 그 양반이 우리 회사 저보다 상급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우리 상급자가 소새끼 말새끼 날라고 그 양반하고는 끝까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서 안 풀리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하신 분인데 결국 그 기사는 못 나가다가 제가 수지킴 사건을 쓸 때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좀 힘이 없고 하니까 다른 분이 그래 선물이다 한번 실어봐라 하고 실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광고도 바꾸고 표지에도 못 올라가고 하여간 기사는 실렸지만 전혀 광고 하지 못하고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뭐 하나 보도하려면 참 힘이 들어요. 이동재 기자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뭐 보고를 안 했는지 뭔데 그걸 가지고 해임하게 되면 저는 뭐 해임까지는 안 당하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이제 동아일보를 나왔고. 자, 이동재 기자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살아났고 이동재 기자는 아직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 판사가 판결한 거 보고 웃겨요. 취재윤리는 위반했다. 취재윤리가 윤리 위반 갖고 처벌할 수는 없죠. 불법을 갖고 처리되지. 그거 갖고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을 보게 되면 참 판사들 건방져. 건방져요, 제가 보기엔. 기자들이 그 정도 하는 거지. 당연히 국민을 알 권리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윤리 위반이야? 참. 그리고 윤리 위반으로 사람을 자르는 회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보호를 해야지.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 서서히 시퍼렇고 채널A가 재승인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뭐 어떤 잠시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참 부끄러운 사건이었어요. 지금 이제 최강욱하고 소송전이 남아있죠. 최강욱이가 또 이걸 퍼뜨렸었고, 최강욱이는 아주 한동훈한테 아주 많이 개박살이 났었죠. MBC는 그때 하여간 검언 유착의 공작이라 그랬는데 진짜 검언 공작을 한 건 나중에 보면 KBS하고 검찰이었고 MBC하고 검찰이었죠. 그 이성윤 문재인 때의 검사장 하는 사람이 다 뒤에 있고요. 이제 KBS가 보도했던 기자들이 사과를 하고 했으니까 남은 거는 MBC입니다. MBC하고 KBS가 지금 정확한 보도를 안 하고 편파적이고 뭐 자기들 이념 따르는 건 좋은데 그래도 팩트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상혁 씨도 문제가 되고 다 뭐 최민희 방통위원장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건데 KBS와 MBC를 바로잡으려면 이동재 기자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기자로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민언련인이 뭐 하는 그 좌파 민간 언론 단체들 있죠. 그들도 이 사건 제대로 다뤄야 돼요. 그 자들이 얼마나 비겁한가 하면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권이 막 덮으려고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걸 제가 그때 보도하면서 북한 통지문 조작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하나 틀린 게 있었죠. 그때 참 민언론 내는 매체에서 젊은 여기자가 전화 와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따지는 거 저희가 녹음은 갖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거 언론 자료를 쓸까. 참 가당치도 않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지. 나는 인정하잖아요. 그거 뭐 누가 틀렸는지 따질 거 없이 어쨌든 틀리게 나갔으니까 그거 수정하면 되는 거고. 이동재 기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몰아붙였던 민언련 그걸 한국 기자협회 뭐 하는 거야. 이게 벌떼같이 일어나야지. MBC, KBS 바로 잡아야죠. 더군다나 공영방송인들인데 그렇습니다. KBS는 그래도 젊은 기자들이 양심이 있네요. MBC 지금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장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MBC 우리 안 사장도 기자답게 한번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